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승호 박사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시지는 않으신가요?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복용해 봤는데 잠깐뿐이고 다시 통증이 반복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병원을 전전하면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통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말씀을 듣는 환자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에 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단 3일 만에 통증이 확연히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5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치료하면서 체득한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밀 하나. 바로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을 완화하는 세 부위 마사지입니다. 이 방법은 고가의 치료기기도 복잡한 동작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 5분 손으로 문질러 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오금 이 세 부위를 어떻게 마사지하면 좋고 왜 효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 겁니다. 실제로 60대, 70대, 심지어 80대 환자분들께서도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됐어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는데 이젠 친구들과 산책도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진료실에서 들을 때마다 저도 벅찬 감정을 느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의 관절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수술을 피하고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 부위 허벅지 앞쪽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벅지 앞쪽을 문질러야 하는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는 부위만 치료하려고 합니다. 어깨가 아프면 어깨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 부위가 원인이 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허벅지 앞쪽 대퇴근입니다. 이 부위가 뭉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무릎이 뒤틀리며 자세가 무너집니다. 결국 어깨, 허리, 무릎까지 연쇄적으로 통증이 생깁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이 씨는 어깨 50견과 허리, 무릎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컴퓨터 작업으로 팔을 자주 들다 보니 어깨는 욱신거렸고 잠을 잘 때도 통증 때문에 자주 깨셨다고 합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약과 주사를 맞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제가 진단한 결과 이 씨의 자세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만 주무르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근을 풀어보세요. 이 씨는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어깨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시도해 보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골반 앞쪽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약 13지점 정도에 눌렀을 때 약간 시원하고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엄지로 눌러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말고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의 압력입니다. 양쪽 각각 1분씩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줄었고 한 달 후에는 머리를 감을 때조차 편안함을 느끼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세가 바르게 잡히면서 허리와 무릎 통증까지 동시에 좋아졌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문지르다 보면 뭉쳐있는 부위를 느낄 수 있어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대퇴근은 허리와 무릎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이관절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매일 5분씩만 풀어줘도 여러분의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통증 완화의 보물창고, 발바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바닥 마사지, 몸 전체를 바꾸는 비밀 열쇠. 허벅지 앞쪽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부위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발을 문지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발은 가장 끝에 있는 부위잖아요. 하지만 발은 단순히 체중을 지탱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장기와 근육, 신경이 연결된 반사구의 집합소입니다.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도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68세 박신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박신은 50대 초반부터 허리 디스크를 앓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전기가 흐르듯 저린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며 늘 오늘은 얼마나 아플까라는 걱정이 먼저 드셨다고 하더군요. 병원을 수차례 다니며 주사, 약물, 물리치료, 한방치료까지 다 시도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운 상태까지 갔고 가족들은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통증이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박 씨에게 제가 제안한 방법은 의외였죠. 바로 발바닥을 문질러 보세요. 박 씨는 허리가 아픈데 발을 왜 마사지 하느냐며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에는 척추, 골반, 허리와 연결된 반사구가 모여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부분은 허리와 관련된 반사점입니다. 이 부위를 꾸준히 자극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통증을 줄여주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박 씨는 저를 믿고 그날부터 하루 23회 발바닥을 꼼꼼히 마사지하셨습니다. 중점을 둔 부위는 발가락 밑, 발바닥 중앙, 그리고 뒤꿈치 근처였죠. 하루에 한 발당 2분씩 좌우 반복해 문질러 주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단 3일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를 펴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고, 일주일 후엔 지팡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게 된다고요? 하시며 박 씨 본인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우리 몸 곳곳에 혈류가 살아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염증이 줄고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며 자연스럽게 통증도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이후 박 씨는 복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까지 병행하며 허리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다시 즐기게 되셨습니다. 그럼 발바닥은 어떻게 마사지해야 할까요? 편한 자세로 의자에 앉고 한쪽 발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눌러보며 특히 시원하거나 아픈 지점을 찾아 문질러 주세요. 가장 중요한 부위는 중앙에 움푹 들어간 곳, 허리 반사점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골고루 자극해 주세요. 각 발당 12분, 하루 23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혹시 손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바닥에 마사지볼이나 골프공을 놓고 그 위에 발을 굴리는 방식도 좋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감각이 둔한 분들, 발바닥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너무 세게 자극하지 마시고 가볍고 부드러운 강도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발 마사지의 의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발 마사지를 4주간 실시한 결과 관절통과 부종이 유의미하게 감소, 수술 후 환자에게 발 자극을 한 경우 진통제 복용량이 줄었다는 임상 보고도 다수, 발 하나에 전신 건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허리, 무릎, 고관절 등 하체 통증이 반복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발바닥 마사지를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주물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무릎 뒤 오금을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무릎 뒤 오금, 허리 통증의 특효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 부위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핵심 포인트. 바로 무릎 뒤 오금, 한의학에서 위중혈이라 불리는 부위입니다.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마사지 부위이기도 합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72세 조씨 어르신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며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보내셨습니다. 그런 생활이 수십 년 누적되다 보니 40대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70세가 넘어서면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무릎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척추에까지 영향을 주어 허리까지 굽히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이어졌고 결국 휠체어에 의존하셔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주사, 약물,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하셨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뿐 통증은 다시 반복됐습니다. 그런 조 씨에게 제가 제안드린 방법은 간단하지만 조금은 낯설었을 겁니다. 어르신, 허리가 아프셔도 허리를 주물 필요 없습니다. 무릎 뒤쪽 오금을 하루 3번, 5분씩 문질러 보세요. 조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 뒤쪽에 있는 오목한 부위를 손으로 눌러보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살짝 구부리면 무릎 뒤쪽에 주름이 생기죠. 그 주름 한가운데 살짝 들어간 움푹한 부위가 바로 오금입니다. 그곳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꾹 누르고 천천히 힘을 빼며 손을 떼는 동작을 57회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양쪽 무릎에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조 씨 어르신은 허리 통증부터 먼저 좋아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나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허리가 먼저 좋아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오금 부위의 반광경락이라는 중요한 경락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경락은 허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에너지 통로 역할을 하는데 이 부위를 자극하면 허리 주변의 혈류가 원활해지고 근육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게다가 무릎 관절 주위의 염증 수치까지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후 조 씨를 다시 검진했을 때 허리와 무릎 주위의 근육 긴장도 염증 수치 모두 뚜렷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휠체어는 물론 지팡이 없이도 주 3회 동네를 산책하실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무려 40년 가까이 복용해 오시던 허리약과 무릎약도 끊으실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엔 동네 친구들을 대여섯 명 데리고 병원에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이거 정말 효과 있어요.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를 제대로 하는 법. 의자에 앉아 다리를 살짝 구부립니다. 무릎 뒤쪽 주름의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습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해당 부위를 눌러주세요. 23초간 누른 뒤 천천히 힘을 빼며 떼어냅니다. 이 과정을 57회 반복하며 양 다리 모두 시도해 주세요. 처음엔 약간 뻐근하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시행하면 점점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이 완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무릎 뒤쪽에 정맥류가 심하신 분들이나 무릎 관절 안쪽에 염증이 심해 열이 나거나 붓는 상태라면 지압은 피하고 휴식을 먼저 취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무릎 뒤 오금의 위중혈 자극은 단순한 통증 완화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 무릎 뻐근함, 하체 전반의 피로감까지 함께 좋아질 수 있는 정말 강력하고도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관절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루 5분, 단 3부위를 문지르는 것만으로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허벅지 앞쪽 대퇴근 마사지. 허벅지 앞쪽 근육이 뭉치면 자세가 무너지며 허리, 무릎, 어깨의 연쇄적인 통증을 유발합니다.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자세가 교정되고 전신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 자극. 온몸에 반사점이 모여있는 발바닥, 특히 허리와 연결된 중심 부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몸속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통증이 완화됩니다. 세 번째는 무릎 뒤오금, 위중혈 지압. 허리와 하체 통증에 동시에 효과가 있는 이 부위는 몸 전체의 뒷면을 지나는 반광경락과 연결되어 있어 허리 통증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세 가지 부위는 각각 별도로도 효과가 있지만 하루 5분씩 모두 함께 병행하신다면 그 시너지는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하시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수십 년간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지팡이 없이 걷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꾸준히, 진심으로 자기 몸을 돌보는 태도가 만든 결과입니다. 마사지할 때 꼭 기억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정도가 적당합니다. 뼈보다는 근육 위주로 마사지하세요. 마사지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부위를 데우면 더 효과적입니다. 숨을 참고 하지 말고 깊게 내쉬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하루에 한 부위당 12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지속이 핵심입니다. 관절염이 심하거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세요. 그리고 마사지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물 한 잔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 마사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릎을 문지르기로, 발바닥을 눌러보기로, 허벅지를 풀어주기로 작은 결심을 하신다면 그 결심은 일주일 후, 한 달 후, 계단을 다시 오를 수 있는 다리, 허리를 펴고 일어날 수 있는 아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그 미래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추가 실천 팁 드릴게요. 아침 스트레칭 5분. 가볍게라도 몸을 풀어주세요. 자기 전 따뜻한 샤워나 족욕, 근육 이완에 아주 좋습니다. 가공식품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위주 식사, 관절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작은 습관부터 나누는 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단 5분, 당신의 관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승호 박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